장조림에 쓸 돼지 안심입니다. 한 번 할 때 100kg씩 사용합니다. 대량 생산이지만 거의 수작업이라 10명의 동료와 함께 만듭니다. 적당히 자른 장조림용 안심은 맛을 위해 1시간 정도 핏물을 빼주는데요. 1시간 이상을 빼버리면 고기가 너무 무르고 육즙이 다 빠지니까 1시간 정도 핏물을 뺍니다. 그 사이 물에 돼지고기 잡내를 잡아줄 된장과 월계수 잎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여기에 핏물을 뺀 안심을 넣어주는 작업자. 이때 다 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너무 많이 익어버리면 고기가 터벅해지고 이걸 또 다음에 한 번 더 익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70% 숙련된 작업자만이 그 정도를 맞출 수 있답니다. 이 정도가 70% 익은 상태입니다. 70%를 삶아낸 돼지고기 안심은 바로 찬물로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육질을 살려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삶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에 들어가는 재료는 뭔가요? 장조림에 들어가는 채수 국물인데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양파, 대파, 마늘, 건다시마, 고추하고 조금의 이제 통후추하고 있습니다. 앞서 70%만 익혀낸 고기에 채소에서 우러난 감칠맛이 배어들도록 푹 삶아줍니다. 가열 시간은 40분이고 뜸 들이는 1시간. 그럼 마지막에 이제 고기 째면 됩니다. 힘을 왜 들여요? 육수가 잘 배기 들고 고기가 좀 잘 찢어질 수 있도록 뜸 들이고. 완벽하게 삶아낸 100kg의 고기는 건져낸 즉시 작업대로 옮깁니다. 이제 고기를 찢을 차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업자들마다 손에 목장갑을 끼기 시작하는데요. 고기를 잘게 찢어야 되는데 그냥 하기는 뜨거우니까 안에 목장갑 하나 끼고 밖에 곰장 끼고 이렇게 작업합니다. 뜨거운 고기를 결대로 찢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섬세함을 요하는 작업이라는군요. 안심 사이사이에 보면은 근막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최대한 제거해주면서 잘게 찢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대로 찢어줘야지 나중에 이제 또 씹을 때 식감도 좋고요. 잘게 찢어야 한다는 건 그만큼 뜨거운 고기를 계속 만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중으로 장갑을 껴도 전해지는 열기를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많이 뜨거우세요? 네. 고기를 좀 식혀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뜨거울 때 고기를 찢어야 부드럽고 식혀서 하면은 이제 찌개가지고 힘도 들고 손가락도 아프고 하니까 그냥 뜨거울 때 찢고 그래야 됩니다. 열기와 싸워가며 1시간 동안 부지런히 작업한 결과 고기 찢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장조림의 맛을 내줄 양념 간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재료는요. 진간장, 카라멜하고 그다음 설탕. 여기에 잘게 찢은 돼지고기 안심을 넣고 은근하게 끓여주는데요. 완성될 때까지 작업자는 장조림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안심을 삶다 보면은 그 자체에서 기름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식고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기름이 테두리 옆으로 아예 깔립니다. 그럼 그때 거들려면 아무래도 기름이 잘 안 빠져요. 깨끗하게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보니 장조림 맛의 비결이 정성에 있었네요. 두 번째로 만들 반찬 재료는 피꼬막으로 한눈에 봐도 양이 엄청납니다. 요 전체가 한 300kg 좀 되는데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이 만듭니다. 밥도둑 중 하나인 양념 피꼬막을 만들 계획인데요. 그러려면 먼저 해감하고 세척을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세심함을 요합니다. 껍질이 깨지면 안 됩니다. 알맹이를 갖다 소중하게 우리가 잘 씻어서 이물질을 다 걸러내야 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10명의 작업자가 호흡을 맞춰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세척이 끝난 피꼬막은 솥에 넣고 삶아주는데 꼭 한쪽 방향으로 저어줘야 한다는군요. 아무렇게나 이리 지었다 저리 지었다 하면은 어떤 거는 입이 잘 벌어지고 어떤 거는 빨리 안 벌어지고 살이 뚱뚱하지 않고 또 속이 쭈그러들고 힘이 그래도
방향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골고루 익히기 위해선 핏고막의 자리를 계속 바꿔줘야 하기에 고된 작업인데요. 이 정도 돌려줘야 삶아진 겁니다. 야,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네요. 잘 삶아진 핏고막 300kg이 다시 작업대 위로 모였습니다. 뜨거운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시키는 작업. 한 자리에서 반복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기 많이 힘들죠. 많은 양을 하려니까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10명의 작업자가 2시간 동안 꼬박 매달린 끝에 마침내 작업이 끝났습니다. 불리한 알맹이에 남아있는 펄을 제거하기 위해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물에 헹궈줍니다. 혹시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청결 제일 중요하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작업합니다. 수없이 많은 작업자의 손길을 거친 핏고막 알맹이. 뽀얗고 탱글탱글한 육질을 자랑하는데요.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양념까지 올려주면 반찬으로 잘 나가는 양념 핏고막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밑반찬으로 인기 있는 매콤한 오징어채인데요. 대왕 오징어 중에서 귀 부분 있잖아요. 삼각형 귀 부분. 그 부분을 당겨가지고 자른 거예요. 이 부분이 맛있어요. 고소하고 튀김 넣으면. 역시 수작업의 연속으로 뭉쳐있는 오징어채를 냉면 면발을 풀어주듯이 비벼줘야 한답니다. 튀겨서 양념 버무리고 이런 100kg 정도 나와요. 이 부분은 지금 60kg. 양이 많아서 기름에 볶지 않고 튀겨주는데요. 보통 기름 색깔하고 다르네요. 고추기름입니다. 고추기름에다가 오징어채를 하면은 깔끔한 맛도 나고 또 매콤한 맛도 나고 또 색깔도 좋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이때 고추기름의 온도는 약 150도. 오징어채를 담고 5초에서 6초가량 빠르게 튀겨주고 꺼내줍니다. 오징어채가 너무 가르다 보니까는 오래 튀기면 딱딱해져가지고 살짝 튀겨야 제맛이 나오거든요. 뜨거운 기름 앞에서 일하다 보니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계속 연기를 마시고 있으니까 좀 힘들어요. 이게. 그냥 잘못하면 또 기름에 갖다 잘 튀기면 얼굴 같은 데 막 튀기거든요. 고추 기름에 튀겨 산처럼 쌓인 오징어채는 서둘러 양념을 뿌려 섞어줘야 합니다. 식으면 굳어서 양념이 뭉치기 때문인데요. 작업자들의 손길 아래 오징어채도 완성됐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것은 300kg의 양파. 이걸 다 어디에 사용하려는 거죠? 전부 다 따가지고 우리 조림간장 소스에 넣을 겁니다. 양파와 한판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앞선 작업에 비해 쉬워 보일지 모르나 의외의 복병이 힘들게 하는데요.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눈이 너무 매워요. 눈물 콧물을 쏙 빼고 나서야 끝난 양파 다듬기 작업. 다음 작업은 40kg의 대파입니다. 양념에 들어가는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소스도 있고 뭐 잘게 자르는 것도 있고 또 육수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력자들도 힘들어하는 작업. 그럴 만한 게 세척도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인데요. 손으로 씻게 되면은 기계가 못 찾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불순물을 찾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늦지만 손이 씻는 게 좀 깨끗하게 생각합니다. 맛을 지키기 위해 인내와 정성으로 끝까지 재료 손질을 하는 작업자들. 끓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데요. 한 2시간 이상 우려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주로 사용하는 데는 이제 메추리알 조림이라든지 건파래, 그다음에 꼬막장, 간장 등에 쓰입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간 만큼 녹을 때까지 밑에 있는 재료가 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천천히 저어주면 만능 조림 간장 작업도 끝납니다. 동시에 네 번째 반찬 재료가 도착했는데요. 김은 아닌 것 같고요. 신대에서 오는 건파래입니다. 건파래 무침을 할 겁니다.
산더미 같은 건파래를 많이 작업하다 보니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파래가 두꺼워서 일단 이렇게 잘 반을 옆으로 갈라서 뭉치지 않게 잘 뜯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 비벼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의 눈으로 뭔가를 찾는 작업자. 바닷가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펼쳐져서 올라오는 거라서 미세한 이물질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셨죠? 이게 이물질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제거하는 거예요. 조리 준비를 마친 건파래에 기름을 먼저 뿌려주는데요. 기름을 넣게 되면은 비빌 때 아주 잘 부서지고 윤기도 나면서 아주 촉촉하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보존할 수도 있고요. 잘게 부순 시간만큼 또다시 반복되는 기름의 버무리기. 여기에 양념을 뿌려 이전과 같게 사람 손으로 골고루 비벼주는데요. 쉴 틈도 없이 강행군이 계속됩니다. 집에서도 반찬 만드세요? 집에서는 안 합니다. 워낙 회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쉬고 싶습니다. 마무리로 아삭한 채소를 넣어 버무려주면 건파래 무침도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만들 반찬에는 고소한 해바라기 씨와 땅콩이 재료로 들어가는데요. 단멸치 견과류 볶음. 견과류인데요. 이게 들어감으로써 고소하고 장멸치가 짠맛이 강하기 때문에 짠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영양적으로도 좋고. 견과류를 공들여 볶아준 후 멸치를 살펴보는데요. 작아서 손질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튀기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작업이랍니다. 말려서 보관하다 보면 이렇게 멸치 가루가 많아요. 멸치 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기름도 타고 찬맛이 나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검수를 해서 튀기게 됩니다. 깐깐하게 선별한 멸치는 체에 담아 오징어 채와 같은 방식으로 식용유에 튀겨주는데요. 50kg의 멸치를 태우지 않고 잘 튀기려면 12초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각 재료의 맛이 따로 놀지 않도록 뜨거울 때 견과류와 양념을 섞어주는데요. 힘들지만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자부심에 있습니다. 양념 만드는 과정이나 숙성 과정이나 지킬 시간을 다 지켜가면서 음식 만든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근데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소비자들한테 가면 그게 다 표가 나거든요. 음식이 맛이 있다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보람 있죠. 이곳에 치즈가 아닌 수제 햄과 소시지 만들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취향까지 생각해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오리지널 소세지, 치즈 소세지, 매콤 소세지, 비엔나, 그리고 찌개임 이렇게 해서 최대 4톤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지의 주 재료인 돼지고기는 국내산으로 인근에 위치한 진안에서 가져와 사용하는데요. 이게 돼지 뒷다리인데요. 무게 하나당 7, 8kg 정도 하고요. 한 번 생산할 때 20개 정도씩 들어갑니다. 1차로 손질돼 들어온 고기지만 본격적인 가공에 앞서 하나씩 잘라가며 꼼꼼하게 살펴보는 작업자. 고기에 이상이라도 생긴 걸까요? 원육에 이물질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원육 자체에 물렁거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건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할 수 없을 뿐더러 한 개라도 놓쳤을 경우 소시지 맛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골라내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거 한 번 들어가는데 200kg 정도 만드는데 소세지가 한 4,000개 정도 나옵니다. 까다로운 선별을 통과한 고기는 다음 과정을 위해 옮겨지는데요. 기계를 조립하는 작업자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회포한 고기를 이제 소세지 만들 때 반죽으로 하기 위해서 고기를 얇게 가는 작업을 하려고 기계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뒷다리로 소시지를 만들려면 먼저 반죽 상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총 2번에 걸쳐 갈아주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고기만 넣고 갈려져 나오는 정도만 체크한다네요.
고기를 8에서 10mm 정도로 갈아주고 있는데요. 2차적으로 한 번 더 갈기 때문에 얇게 갈 필요는 없고요. 적당한 크기로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죽에 들어가는 중요 재료가 하나 더 있답니다. 뭔가 했더니 돼지고기 지방인데요. 저희가 뒷다리만 사용하면 고기의 식감이나 풍미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사용해서 더 좋은 풍미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지방은 냉동된 상태라 한번 잘게 부숴주고요. 다시 갈아서 뒷다리살과 반죽으로 섞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재료가 다 준비되자 얼음을 가져온 작업자. 고기를 반죽으로 만들어줄 기계 안에 넣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소시지 공정에서는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온도가 높게 되면은 고기와 지방이 유수분리 현상이 나와서 소시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고기의 지방과 수분이 분리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얼음으로 10도에서 13도로 유지시켜준다는군요. 소시지 반죽을 만들다 말고 어디론가 가는 작업자. 여기는 배합실이라고 저희 햄과 소세지의 맛을 내기 위해 염지제를 만들려 하는 중입니다. 화학 첨가물은 제외하고 황금 비율로 배합한다는데요. 저희는 소금, 유기농 설탕, 흑후추, 생강분, 마늘분 등을 사용하여 염지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질산, 글루타민, 방부제, 색소 등을 첨가하지 않는 재료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시지를 만들기 위해 작업자가 지켜온 고집이 엿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기계의 목. 하지만 작업자는 쉬지 않고 그 앞을 지키는데요. 소시지의 제일 중요한 게 온도고 또 입자의 크기에 따라 식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심혈을 기울여가며 만든 소시지 반죽. 얼핏 봐서는 핑크빛 밀가루 반죽 같기도 한데 잘 만들어진 걸까요? 육안으로도 보고 반죽을 들어봤을 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이런 상태가 지금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합격점을 받은 소시지 반죽은 상하기 전 서둘러 통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소시지 모양을 만들어줄 충전기에 넣어주는데요. 그런데 지금 기계에 끼우는 그건 뭔가요? 21mm 케이싱이라 해서 핫도그랑 비엔나에 사용하는 케이싱입니다. 케이싱은 우지와 콜라겐으로 만들어서 식용이 가능한데요. 쉽게 말해 소시지 껍질인 셈이죠. 이 안에 반죽을 넣어서 짧은 간격으로 매듭을 묶어주면 비엔나 소시지가 탄생됩니다. 완성되기 무섭게 재빨리 자리를 옮겨주는 작업자. 품질 유지를 위해서라는데요. 소시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더 신선함 유지할 수 있고 천천히 하게 되면 변질되는 우려가 있어서 빨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웬 방 같은 곳에 집어넣습니다. 훈연기고요. 훈연을 입히고 소시지를 익히는 공정입니다. 분연기 문을 닫은 작업자가 뒤편으로 급하게 가는데요. 근데 이게 뭔가요? 훈연 공정에 사용하는 참나무인데요. 이걸 사용하면 소시지의 색도 먹은지스럽게 변하고 살균 효과도 있어서 참나무를 사용합니다. 기계 안쪽에 열선이 약 220도의 열로 우드칩을 태워서 훈연기 챔버 안으로 연기를 공급해 줍니다. 비엔나 소시지의 경우 훈연에 필요한 시간이 10분. 제대로 씌워주는데요. 이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보기엔 터진 것도 없고 잘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속까지는 알 수 없는 법. 작업자가 직접 맛을 체크합니다. 네, 잘 익었습니다. 식감이 어떤데요? 이건 드셔보셔야 알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훈연을 했을 때 이제 연한 구릿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됐다 볼 수 있고 이제 먹어봤을 때 식감이 좋기 때문에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훈연 전후가 확실하게 차이 나네요.
훈연기에서 방금 나와 따끈따끈한 비엔나 소시지는 다음 단계로 향하는데요. 바로 소시지 전용 샤워실로. 이곳에서 꼭 찬물로 씻어줘야 한답니다. 훈연에서 바로 나온 소세지는 온도가 72도에서 75도 정도가 되는데 훈연 연기 때문에 진액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샤워를 시켜주는 용도도 있고요. 바로 소세지를 식혀줘야 식감도 좋아집니다. 보존도 길어지고 더불어 미생물 증식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소시지 반죽에 치즈, 청양고추 등 각각 다른 재료를 넣어 제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완성된 소시지. 가정에서 반찬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햄이나 소세지를 전자레인지로 드시다 보면은 좀 수분이 날아가서 맛이나 식감이 좀 떨어져서 저는 프라이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 구워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